그렇다면 스마트폰 중독은 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하루의 대부분을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과 보낸다는 하승민 씨. 본인 스스로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느끼고 있었는데요.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진단 결과 36점의 고위험군.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자가 검사는 점수에 따라 정상,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전문가들은 잠재적 위험군부터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고위험군의 경우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일상생활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매일 스마트폰과 한 몸처럼 붙어 있다는 승민 씨의 뇌는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요? 뇌세포의 전기적 신호를 분석해 뇌의 기능을 평가하는 정량 뇌파 검사. 정상적인 뇌와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거는 이 델타 파형이라고 하는 이 파형에서 이 전두엽 앞쪽으로 해서 빨갛게 항진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이 델타 파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천히 가는 서파입니다. 보통 우리가 잘 때 아니면 뇌 기능이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파형인데, 사실 이 참가자는 멀쩡하게 깨어있는 낮 시간 동안에 이 검사를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두엽의 앞부분, 이 뇌의 앞부분을 이 델타 파형이 딱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해석을 하자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또 충동을 억제하고 이런 인지 기능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전두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전두엽의 기능이 뭔가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고 느린 뇌파가 증가한 모습은 도박 중독자의 뇌와 유사한 형태인데요. 집중력과 자기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충동성이 증가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도파민에 반복되는 전두엽 자극은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게 만들죠.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들의 중독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QEEG라고 지금 정량 뇌파 검사를 하셨었어요. 델타파와 세타파가 굉장히 항진돼 있어요. 그리고 알파파도 이 전두엽 쪽으로 많이 항진이 되어 있어요. 보통 우울한 상태일 때 이렇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델타나 세타파가 이렇게 증가되어 있을 때가 보통 스마트폰 계속 보게 되거나 어떤 행위 중독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행위 중독이 있으면서 우울, 불안 증상이 함께 있을 때 또 이런 소견이 많이 나타나요. 김은주 씨를 비롯한 참가자 모두 전두엽 기능이 떨어졌을 때 뇌에서 나오는 델파파가 포착됐습니다. 특히 은주 씨와 신진호 씨는 전두엽이 더욱 항진된 상태여서 각성이 심하고 뇌의 균형도 깨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정밀한 검사에선 우울감과 불안 척도가 기준치에서 벗어나 있었고요. 김진호 군의 경우 주의력 검사에서도 이상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할 일의 리스트를 작성해 보면 좋아요. 그래서 시간을 관리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돼요.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있어요. 25분간 내가 해야 될 거, 우선순위인 거에 집중을 하고 5분간 쉬고. 그러려면 우선은 내가 할 일 리스트와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겠죠. 소소하게 또 얻어지는 것들이 환자분한테 보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또 성취감도 느끼면서 해보는 거죠. 진호의 솔루션은 할 일 리스트 작성. 은주 씨에겐 어떤 과제가 주어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계속 뭔가 주의를 딴 데로 돌릴 걸 찾느라고 스마트폰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전에도 그렇고. 근데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요. 왜냐면 어쩌면 내가 내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나아지게끔 하는 방법을 조금씩 더 찾아가 봐야 되는데 그런 방법에서도 멀어지고.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걷기 정도를 활동량을 또 좀 늘리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세요. 성별과 연령, 생활 방식에 따라 해결 방식이 달라졌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자극 추구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보면은 거의 94%.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 추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주의력 검사를 좀 해봤어요. 아까 주의력 장애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척도들이 쭉 있는데 주의력에 문제가 있으면 이쪽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게 한 4가지 이상이면은 ADHD 이 정도면은 주의력 결핍 장애도 충분히 고려할 만큼 주의력에 문제가 좀 생긴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안감과 우울감이 각각 높은 상태인 이재하 씨와 신진호 씨. 자극 추구 성향이 높았고 주의력 검사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진호 씨에겐 어떤 맞춤 처방이 내려질까요? 우리 핸드폰 안에 그 흑백 모드라는 게 있어요. 흑백 모드를 설정해 보는 건 어떨까요? 흑백 모드요. 네. 그러면 이제 화면이 까맣게 나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좀 재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계속해서 이어진 특단의 조치. 공책 하나를 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꺼내 쓰면은 며칠자 몇 월 며칠 날 지금 썼고 우리 왜 출납부 쓰듯이 요걸 한번 기록해 본 거예요. 게임 어플은 지워버리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네 사람에게 도전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스마트폰과 헤어질 시간. 잘했어.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가려내는 것. 그 과정에서 느끼는 소소한 성취감은 진호를 더욱 성공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스마트폰을 대신할 취미를 찾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 노력하는 만큼 스마트폰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겠죠? 햇빛을 쬐며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휴대폰을 오래 들고 있게 만드는 주범 게임은 삭제. 적막했던 식탁엔 이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자기 전 짧은 독서도 좋고요. 스마트폰 사용량을 기록해보세요. 어렵다면 스마트폰 속 세상을 재미없게 만들어보는 겁니다. 흥미가 떨어지면서 생생한 진짜 현실로 눈길을 돌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현실감 떨어지는데 계속 하니까 하다 보니까 또 할만해지는 것 같아요. 어느덧 3주가 지났습니다. 참가자들에겐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3주 전과 같은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극 추구 성향이 높았던 진호 씨. 이번에 새롭게 검사한 거에 보면은 대부분 다 정상 범위로 들어와 있고 딱 하나만 약간 그런 형태로 딱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력이 이전에 비해서 정상으로 많이 돌아왔다라는 거고요. 재하 씨는 어떨까요? 네, 3주 만에 다시 뵀어요. 네. 그동안 어떻게 좀 줄이면서 잘 지내셨어요? 네, 예전보다는 줄여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변화가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주의력 검사 부분입니다.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김은주 씨와 김진호 군도 우울감이 많이 낮아졌고 불안과 절망 척도 검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성인 주의력 검사에서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났던 이재하 씨와 신진호 씨 모두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또 우울과 불안도 해소됐습니다. 사용 시간을 줄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게 더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주의력도 그렇고 그 멍한 그런 상태도 그렇고 그런 게 조금 개선된 것 같아서 앞으로 조금 더 그렇게 할 의지가 생긴 것 같아요. 3주간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3주간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 되찾은 일상의 행복. 다시 빼앗길 순 없습니다. 이젠 우리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게 된 스마트폰. 건강하게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허리를 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 허리를 펴면서 어깨를 펴주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고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눈높이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5에서 1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